T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어제 하루 종일 공분을 산 뉴스가 있습니다. 한 고등학생의 어머니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사연인데요. 아들이 학교 폭력을 당해서 생사의 기로에 섰다가 겨우 살아났다. 췌장의 일부를 절단하고 결국은 장애 판정을 받았다. 게다가 지금은 극심한 공황장애까지 앓고 있다. 그런데 가해 학생은 반성은커녕 계속해서 아이들을 때리고 다녔다. 제대로 된 처벌도 내려지지 않은 건 아닌지 의문스럽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학교 폭력이 어느 정도면 췌장의 90%를 절단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는 것인가? 학교 현장에 폭력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남아있는 건가? 놀랍고도 의아합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 만나보죠. 어머님 나와 계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그 사건이 일어난 게 작년이니까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17살 때. 네. 가해 학생은 동급생이고요. 예. 그런데 처음 그런 심한 폭행을 받고 돌아왔던 처음에는 어머니가 인지를 못하셨다고요? 근데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저희 아이가 이렇게 말이 많은 아이도 아니고 예.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항상 식당 일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예, 그냥 잠을 못 자고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 아들이 저를 이제 깨우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늦은 밤 들어와서 이제 제가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건데 계속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뭐를 잘못 먹었나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예. 그리고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10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복통이 너무 심해서 엄마 병원을 가야 되겠다고 전화가 와서 급하게 아빠한테 연락을 했는데 아빠도 지방에 계셔가지고 올라오는 시간이 있어서 오후쯤에는 이제 성모병원에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일을 끝나고 가보니 아직도 이제 계속 검사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멍도 없었어요? 어떻게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무런 맞은 흔적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배 쪽을 복부를 맞았기 때문에 얼굴이나 이런 쪽엔 티가 안 났던 겁니까? 네, 아무런 티가 없었습니다. 자, 그냥 그럼 아이는 뭐 어디 그냥 부딪혔다? 엄마 나 어디 부딪혔어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네, 식탁에 부딪혔다. 식탁에 부딪혔다. 왜 맞은 거를 아이가 숨겼을까요, 어머니한테? 그 아이가 두려웠겠죠. 예, 두려워서 어머니한테도 아버지한테도 말을 못하고 네. 그렇게 해서 병원에 가보니 의사가 뭐라고 결과를 얘기하던가요? 지금 응급수술을 들어가야 된다. 장이 파열됐다? 지금 췌장이 처음에는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기를 손상이 됐는데 잘렸다. 아예 이렇게 운전을 해서 과속을 해서 달리다가 120km에서 내가 멈춰서 충돌을 일어났을 때도 위가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췌장은 끊기지 않는다. 근데 지금 췌장 손상이 돼 있다. 이거 시속 120km로 달리는 차가 멈춰서서 배를 부딪혀도 이렇게까지는 손상 안 되는데 파열 안 되는데 네. 지금 심각합니다. 췌장이 파열됐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 췌장이 파열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돼서야 아들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군요. 아들은 수술복을 갈아입고 있는데 들어가서 그랬어요. 또 엄마 이번이 마지막으로 볼 수도 있대 선생님이 진실을 얘기해주고 가 그랬어요. 예. 너 이거 누구한테 맞았지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 가해 학생 이름을 남기고 그 길로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였던 겁니까? 도대체 그날? 저희 아들이 PC방에 있는데 친구 통해서 너 내려와. 너 내 여자친구 욕했지? 너 나한테 한 대만 맞자. 전에 내가 때렸을 때는 얼굴 때려서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안 보이는 곳으로 한 대만 맞자. 딱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잠깐만요. 그 가해 학생 여자친구의 욕을 하지 않았느냐 너? 네, 욕을 했대요? 진짜로? 안 했어요. 그런 욕을 한 적도 없는데 다짜고짜 찾아와서 내가 전에 다른 애 얼굴 때렸을 때는 이게 표시가 나가지고 문제가 됐다 하면서 돈도 많이 지불했다. 그래서 어떻게 때렸답니까? 어디를? 철망으로 얘를 밀치고 침을 뱉으면서 머리를 잡고 이종 격투기 선수들이 킥을 하지 않습니까? 이종 격투기를 했어요, 그 가해 학생이? 예.
그러면 이종격 투기 하듯이 피해자 아이를 우리 아들을 폭행한 겁니까? 얘 목을 잡고 예. 저 한 대만 맞자 그래서 무릎으로 복부를 가격을 했어요. 그러면 그러고 이제 한 방 때렸으니까 이제 맞았으니까 사과한다. 그러고 얘를 끌고 영화관도 가고 얘가 배 아프다고 계속 그랬어요. 근데 영화관을 왜 끌고 가요? 그 때려놓고 또 영화관을 끌고 가요? 친구들이 이제 화해하라고. 화해하라고. 나중에 문제 될까봐. 예, 화해하라고. 그러니까 화해하는 마음에서 뭐 영화관도 같이 가고 그랬나 봐요. 이 장소가 어디예요? 지금 폭행이 일어난 장소가? PC방이라는 지하 주차장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PC방 지하 주차장. 그럼 이거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같은 것도 있겠네요. CCTV 사각지대를 압니다. 그 아이는. 라는 아이를 때렸을 때도 놀이터 CCTV 없는 데서 그리고 그 아이는 한 곳만 때린답니다. 잠깐만요, 어머니. 이 가해자는 CCTV 없는 곳을 정확히 찾아서 한 곳만 때린다더라라는 얘기는 그러면 이번 피해 학생 아들뿐 아니라 이런 폭행들이 여러 번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여러 번 있었답니다. 저는 몰랐는데 저희 아들이 다치고 나서 어떤 아이가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예. 저 민섭이 친구입니다. 저희 엄마가 꼭 어머님하고 통화를 하고 싶다고 하니 힘든지 아시지만 통화 한 번만 해달라고 그렇게 문자가 와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불과 석 달 전에 11월 달쯤인가 중학교 근처에서 얼굴을 가격을 당해서 코뼈가 부러져서 성형을 했어요. 코뼈를 붙였어요. 이제 그때 맞은 아이는 얼굴을 때렸고 표시가 너무 많이 났고 돈도 많이 들어갔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곳만 때리자 그래서 민섭이는 표시 안 나는 대로 때리자. 그렇게 해서 때린 거고 또 그 전에도 소소하게 중학교 때 여러 번 그런 학폭이 있었대요. 그 어머님 아들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가해자가 다른 아이를 또 때린 적이 있었다면서요? 학교 측에 제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는데 민섭이는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고 학교를 가야 하니 어떻게 같은 학교를 다니냐 여러 번 제가 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가해 학생 아빠가 전학을 안 가겠다고 행정재판까지 갔습니다. 근데 행정재판을 하는 도중에 때렸는데 기절을 한 거랍니다. 한 대 이렇게 쳤는데 그러고 나서 갔더라고요. 전학을. 우리나라 제도, 교육 제도가 그렇다 하니 행정재판, 행정소송 이것들도 굉장한 시간을 끌더라고요.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 걸렸어요? 그 아이가 결국은 다른 아이를 때려서 또 문제가 일어나자 이제 그때는 자진해서 전학을 갔습니다. 가해 학생이. 그때까지가 얼마 걸린 거예요? 몇 월에 갔어요, 전학을?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8월 달 방학 도중에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8월에 다른 아이 때리는 건으로 전학 가기 전까지는 자발적으로 전학 가기 전까지는 계속 뭐 학폭위 갔다가 뭐 경기도 교육청 가는데 거기서도 안 된다. 행정소송 해라. 행정소송 계속 이렇게 분리조치만을 위해서도 몇 달이 걸린 겁니까? 네. 진짜 행정소송, 행정재판 이거 기다리는 동안도 저건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학교를 가야 되는데. 못 갔어요, 계속? 못 갔죠. 지금 이제 어머니께서는 그 후 이루어진 재판 과정에서도 이 모든 게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시민들이 쓴 탄원서 300여 명의 탄원서 거기다가 목숨을 잃을 뻔했다라고 쓴 의사소견서까지 모두 접수했는데도 가해 학생은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160시간. 좀 적지 않느냐. 이거 처벌이 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냐.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판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어떤 압력이 들어갔다 아니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저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억울했어요. 그 재판 결과가. 제가 죽고 싶은 심정으로 제가 검사님한테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검사님 한 번만 더 재판하게 해주십시오. 제 아들은 아직도 공황장애를 앓고 아직도 병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을 받아들여졌어요. 3일 후에. 그래서 그 날짜만 기다렸어요. 근데 제가 변호사를 선임한 게 아니라 저의 변호사는 검사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사사건이니까. 근데 벌써 재판이 끝났답니다. 근데 참여를 했습니다. 그쪽은 변호사도 바꾸고 참여를 했고
제 피해자의 기각은 아니네요. 그러면 그냥 진행이 된 거네요. 그냥 저도 어머니가 모르는 모르셨던 거고. 예, 모르는 통보가 안 사이에 됐고. 벌써 다 재판이 끝났고. 종료가 됐군요. 사건이. 네, 그래서 그 재판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일주일을 너무 억울해서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 안 그러시겠어요. 어머니. 네. 이 재판 과정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청와대 반박글에 대해서는 그 가해 학생 아버지 측에서 나는 어머니가 주장하듯 고위 공무원도 아니고 고위 공무원도 아니고 어떤 압력도 행사한 적이 없다. 다만 폭행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이런 반박글을 또 올리셨습니다. 네. 저는 뭐 이 재판이 어땠다 이걸 떠나서 이런 끔찍한 폭행이 아직도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분리 조치가 되는데도 너무나 많은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이게 아이가 지금 미안하다 사과는 제대로 한 건가요? 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 학생한테 가해 학생 측에서 제대로 된 진심 어린 사과는 했습니까? 제가 제일 바라는 게 그겁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못 받았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저에게 무릎을 한번 꿇었습니다. 가해 학생이? 예,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예. 제가 그냥 안아줬어요. 손도 만져주고. 괜찮다. 일단 민섭이 살고 보자. 예. 응? 일단 수술 들어갔으니 조금 기다려보자. 이제 그 얘기만 했고. 근데 그때는 진심 어린 사과인 줄 알았어요. 그게. 예. 그런데 어제 뉴스가 나가고 나서 그 가해 학생 아빠의 반박글을 보고 어떤 민섭이 아는 여자애가 반성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음성 녹취록을 갖고 있다. 그 여학생이라 하면 그러니까 그 가해자를 아는 어떤 지인 학생이 제보를 줬어요. 어머니한테 화가 난다고 하면서. 예. 근데 그 가해 학생이 그 후로도 반성을 하지 않았다? 네, 반성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녹취를 했대요, 그걸? 학생이? 전화통화 녹취를 했대요. 내용이 뭐랍니까? 뭐 재수없게 한 대 때렸는데 이렇게 됐다. 재수가 없었다 내가. 그리고 민섭이한테 문자를 미안하다 때려서 응급실에 있는데. 알겠습니다. 예. 그 뒤로도 뭐 지금 가해 학생은 진심 어린 사과는커녕 해외여행 다니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난다. 우리 아들은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 이제 이런 글들 쓰셨더라고요. 자기 생일 파티 거창하게 하면서 여자친구랑 사진 찍고 행복하게 살자 이런 거 페이스북에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민섭이 물 한 모금도 못 먹을 때였거든요. 18살밖에 안 된 아들이 지금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걸 보니까 어머니 마음이 찢어지실 것 같은데,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면서 꼭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 어떤 건가요? 제가 조용히 끝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 1년을 참고 자료만 갖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결과가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왜 맨날 피해자들은 전학을 가해다고 또 당당하게 다니는 저 아이가 저는 또 때리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보를 하게 됐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2의 아들은 나오지 않아야 된다. 제2의 학폭 피해자는 없어야겠다라는 심정으로 세상에 알리셨다고 했는데요. 힘내시고요. 네. 지금 민섭이라는 이름을 많이 넣으셨는데 그냥 방송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어차피 제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로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정말 모든 걸 내놓고 지금 공개하신 거예요? 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공개를 했습니다. 저는. 예. 학폭 피해 인터뷰는 정말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할 때마다 마음이 아픈데 또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어머니 아이 많이 위로해 주시고요. 예, 오늘 어려운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제 하루 종일 화제가 됐던 청원 게시판의 글이죠. 학폭으로 췌장을 절단한 아들의 이야기를 쓴 어머니 직접 만나봤습니다.